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저번에 먹은 곳에서 또 온 건데요. 요번에는 막창, 데리야끼 막창입니다. 이렇게 마요네즈랑 가쓰오부시를 뿌려가지고 일본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요. 맛은 일단 음, 일단 고소하고 고소한데 마요네즈를 이렇게 뿌렸는데도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데리야끼 소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 쌈무를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주셨어요 지금. 저번에 캔 하나 먹고 취해가지고 일찍 잤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일단은 쌈무에 한번 쌓아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하면서 상큼해요. 이번에 제가 나란 포토샵 자격증을 이번에 땄어요. 그래가지고 3급입니다. 1급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딸 거고, 그래도 2020년에 한 게 많이 없는데 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썰을 풀 거냐면, 이게 사실 술안주로 풀만한 썰은 아닌데, 저도 이번에 성추행을 당해봐서 되게 근데 공감되는 글이 있더라고요. 보배 드림인데 되게 복싱장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한테 성추행을 당한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5월 12일 청원은 끝난 것 같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놀이를 병행하면서 수업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복싱장 한쪽 복싱 운동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 구석에는 헬스 기구가 놓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복싱 운동을 마치고 헬스 공간에 구비된 러닝머신을 향했는데, 처음 보는 남학생이 중2학년 빠르게 뒤따라들면서 오더니 저희 딸에게 심심한데 같이 놀자며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CCTV로 확인하신 건데, 그 남자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2학년 치고 덩치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당시 그 공간에는 저희 딸 아이 혼자였습니다. 딸아이는 모르는 오빠였지만 같은 복싱 체육관을 다녔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이 대했고, 나란히 러닝머신을 걷다가 자연스레 러닝머신 위에 걸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던 도중에 남학생이 갑자기 손으로 딸아이의 음부를 만졌다고. 놀란 아이는 거부를 하면서 자리를 피했는데, 피하려고 하니까 남학생이 장난치듯이 안 그러겠다고 다시 다가와서 바짝 붙었어요. 다시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남학생이 저희 딸의 한쪽 손목을 잡아서 제 앞에 두고 나머지 남학생 손을 저희 딸 아이 바지 속에 집어넣고 추행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딸아이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목을 더 세게 당겨서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 가지도 못하고 따라다녔고, 딸아이는 소리를 지르려 하자 그 남학생은 무안했는지 혼날 게 두려웠는지 자기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이게 사실 촉법 소년이라서 아마 처벌을 안 받고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 딸은 그 덩치 큰 남자아이와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딸아이가 손을 뿌리치고 여러 사람 있는 복싱장으로 뛰어갔고, 복싱장 대표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학생은 겁이 나서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쳤고, 딸아이와 살짝 장난을 친 정도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관계자가 의심스러워가지고 헬스 공간에 설치된 CCTV를 바로 확인했는데, 실제로 성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그 장면을 이제 남학생한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그 남학생은 마지못하게 인정하면서 며칠 전부터 그런 호기심이 생겼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그랬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부부는 그 복싱장 대표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급히 체육관으로 달려가 위의 모든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 남학생에게 자초나조장을 물어봐도 남학생은 저희 딸을 며칠 전부터 봐와서 본인은 저희 딸을 알고 있는데 마치 책을 읽듯 호기심에 저희 딸아이를 운동 시간에 와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내더라고요. CCTV도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강압적이게 여자아이가 겁을 느낄 만한 정도로 이제 다가가서 거의 덮쳤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관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남학생은 원래 그 시간대에 운동하는 학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 CCTV를 보니까 되게 대낮이었어요. 근데 거의 저도 이제 복싱장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거의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대낮에 와요. 왜냐면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근데 중학생 애들은 보통 이제 초저녁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소름 돋는 게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유아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시간, 그 시간대에 와서 중학생도 알 걸 다 아는 나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본인의 성적 호기심을 풀어보고 싶은데 다른 운동 시간대였다면 우리 딸을 지켜보다가 일부러 우리 딸 운동 시간에 접근해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남학생의 태도를 보니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저희 부부는 너무 화가 치밀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내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부모로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서 만 15세 미만 소년 만 14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고 어떻게 못하니까 마음 때문에 남학생 부모를 대변했을 때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 후 한 달이 지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던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다시 한번 분노와 억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이렇다 사과나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한편 복싱장 관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가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많이 바라는 것 같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가해 부모를 만나보지 못했으나 가해 부모의 의견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그쵸. 세상에 딸 키우는 부모가 딸의 피해를 이용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을까요? 그 남학생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스스로 이해해야 하고, 그 부모도 자기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에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진심으로 심각성을 이해하고 교육을 시켜야 이 사건이 해결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 자식 같이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느껴본 부모라면 내 자식이 소중하듯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걸 느껴봐야 해요. 거의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가해 학생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가해 부모는 뭐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끝내버리고, 경찰은 그냥 절차대로 형식대로 처리하면 끝나고, 결국 촉법 소년인 가해 학생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큰 처벌 안 받고 다 끝나겠죠. 그럼 저희 부부와 우리 딸은 뭐가 됩니까? 우리 딸은 앞으로 한동안 사는 그 남자아이를, 한 동네 사는 그 남자아이를 계속 피해 다녀야 하나요? 이 동네 10년 동안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데,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데 10년 동안 그 남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나? 우리 부부는요? 그 남자애랑 뭐 멱살잡이라고도 하고 싸워야 하나?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중학생 남자아이의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잘못이거든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싸우기에도 벽에다 대고 싸우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오로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 저희 딸아이가 두 번 다시 그 가해자 학생을 마주치지 않게 그 가해 학생이, 가족이 이 동네를 떠나버렸으면 좋겠대요. 우리 딸이 예전에 두려움이 없던 그저 밝게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소중한 딸아이의 예전의 일상을 돌리는 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남기셨는데, 못 다니게 하지 못하고, 뭐 이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남학생을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억울한 관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덩치 큰 남자애가 자기 또래 애들한테는 못하니까 나이 어리고 여린 이제 애기를 노린 것 같은데, 되게 비겁한 짓인 것 같아요. 분명 알고 있을 거고 평생 후회를 할 거야, 아마. 왜냐면 이게, 저도 이번에 고소를 해봐서 아는데, 분명 그분은 그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근데 후회는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몰라. 왜냐면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니까. 근데 본인이 후회는 남아요. 교육을 하는 곳이거든. 왜냐면 운동은 누구나가 잘할 수 없고 누구나가 다 좋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학생들을 운동 보내고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 운동 보내고 뭐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운동을 가는 이유는 인성교육이에요. 예절교육이고. 근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제 생각은. 왜냐면 운동을 못해도 돼. 운동은 못해도 돼요. 살면서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된 개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 남자아이가 뭐 덩치도 꽤 크고 복싱장도 꾸준히 다녔던 걸로 봐서는 복싱을 그래도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남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자면 진심 어린 사과를, 그리고 이제 반성과 이제 자기 자아 성찰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뭐 이미 사실 그 남자아이가 호기심을 가졌고 정말 궁금해서 그랬고, 그리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피해를 준 거죠. 피해를 줬잖아요. 자기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진짜 복싱장에서 관장님한테 스파링으로 한번 죽도록 맞아야 될 것 같아요.